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이게 아주 여러 가지 고생스러운 취재와 분석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이번 이 문제가 제기되면서부터 김필재 기자 아주 이 문제에 굉장히 주력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성과를 거뒀습니다. 오늘 전해줄 것 같습니다. 김 기자, 부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필재 기자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조갑제닷컴에서 2달째 조갑제 사장님과 함께 이번 좌편향 육종교과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몇 가지 사실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그 어르신들처럼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자로서 제가 겪고 보고 그렇게 느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교육 관련 입법기관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 가운데 새로 발간된 육종 좌편향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제를 제기한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국회 교과위 현재 변 제1 민주당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2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있고요. 민주당 의원 6명이고 아주 민노당의 권영길 의원 해가지고 총 21명이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말할 것 없이 6명 전부 좌파고요. 민노당 권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아버지가 빨치산입니다. 그래서 빨치산 아들이라고 본인 스스로 이 커밍아웃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지난 대선 때는 코리아 연방제 해가지고 한반도 적화통일로 나가자라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보면은 좌편향 교과서 안 나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저는 그리고 이것이 비단 이 지필진만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이거를 갖다 통과시켜준 교과고 그리고 대통령이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해서 이게 3대 반역 정권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지필진 좀 말씀드리면 새로 발간된 그 고교 한국사 교과서 필진, 전교육 교사, 그리고 과거 교육부 좌편향 한국 현대사 교과서 수정 권고안 거부했던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필진 중에 좌파단체 국보법 폐지 성명에 서명을 했던 학자, 남로당 수계인 박헌영 전집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으로 활동했던 학자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 교사 필진이 28명인데 이 가운데 9명이 전교조 소속입니다. 그리고 교수 필진 9명 중에 7명이 2008년도 정부 건국절 재정 처리하라고 요구했던 역사학회 소속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6종의 이번 그 고교 교과서 필진 총 인원 37명 가운데 17명, 즉 절반에 가까운 전체 46%가 좌파 성향 필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원문에 이렇게 46%라고 해놨는데 최근에 또 찾아보니까 과거에 그 노무현 정권 때 좌편향 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했던 사람 2명이 더 들어가가지고 실제로는 퍼센티지로 하면 51%가 좌파 성향 필진입니다. 이미 절반이 넘었습니다. 좌파 필진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9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필진 가운데 8명이 교수 필진인데 이 사람들이 그 속한 역사 관련 단체가 역사문제연구소,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역사연구회, 역사교육연구회 등 딱 4개로 이제 압축이 됩니다. 요 4개 단체가 2008년도 정부 건국 6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이제 건국절을 제정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 전부 반대했던 그 단체입니다. 이 단체 가운데 특히 그 역사문제연구소가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역사문제연구소 회원으로 활동 중인 한국사 교과서 필진으로 참여한 사람이 모두 6명입니다. 교수 출신 필진 9명 중에 6명이 요 학회 소속이고 이거 아주 압도적인 숫자죠. 그래서 현재 그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으로 있는 서준석 성균관대 교수의 경우에는 공개 석상에서 이승만 대통령 건국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공개적으로 건국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사람은 남북한 정부 수립론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서중석 교수 같은 경우는 2008년도 8월 24일 국내보 일간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 학자가 아주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건 분명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학회에 참여했던 학자들이 이번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그대로 집필진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6종의 교과서 모두 건국 대신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또는 이렇게 출범이라는 용어를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입각한 대한민국 탄생을 아주 불행한 사건처럼 해놓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건국에 앞서서 총선거, 국회 구성, 헌법 제정, 정부 수립의 과정을 거쳤죠. 따라서 정부 수립은 건국의 마지막 단계인데 이 교수 출신 학자들은 요거를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남북한이 이게 적화 통일됐을 때 북한이 주도를 해가지고 건국을 다시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이 한반도의 주인, 즉 그 사람들이 건국한 거를 인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저 개인적인 상상도 해봤습니다. 문제의 좌파 성향 교과서 필진들이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표현을 배제해가지고 헌법상의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대한민국과 동일선상에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평가연구원의 그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물어봤는데 관계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현재 교과서 필진 선정과 관련된 문제는 정부가 아니라 출판사 고유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평가연구원이 교수, 교사 필진을 사전에 걸러낼 그 법적인 권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럼 교과서 필진 자격 요건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주 한심한 대답이 나옵니다. 아주 친절하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교수, 교사면 누구든지 교과서 필진에 참여할 수 있답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 중에 간첩도 들어가 있는데 그럼 간첩도 교과서 필진 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교수 출신 한국사 교과서 필진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수 출신 역사 교과서 필진 9명 중에 6명이 역사문제연구소 소속이라고 했는데요. 이 역사문제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회주의 시각에서 한국사를 재조명해온 단체입니다. 주요 단체 인사로 그 서중석 교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승만 건국의 아버지라고 그런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했었고, 여기 아주 좌파의 그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학자들이 대거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강만길 교수도 여기 있습니다. 강만길 교수는 고문으로 활동 중인데 남한 체제의 사회주의적 변화를 위통한 남북한의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박원순 변호사는 여기서 감사로 활동 중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RFA 방송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북한 고문 실태에 대해서 아느냐 했더니 워낙 폐쇄적인 국가라서 알 수가 없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임헌형, 이 사람 과거 중앙대 교수였고 지금 현재 문학평론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1979년도에 북한과 연계된 지하 공산혁명 조직이었죠. 난민전 사건의 연루자로 감옥에도 가까운 사람입니다. 또 강정구 교수도 또 여기 있습니다. 전 동국대 교수죠.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최근에는 천안함 음모론을 또 퍼뜨리고 다녔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이 교과서를 정리를 하면서 필진 성향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미래가 도난당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정말 이제 올 것이 이제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러시아 공산혁명을 일으켰던 블라디미르 레닌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나에게 한 세대의 젊은이를 맡겨달라. 그러면 이 세상을 바꿔버리겠다. 공산화시켜버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이 앞으로 5년, 10년 내에 한국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이제 없게 됐습니다. 한 세대 젊은이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얘기가 여기 나와 계신 그 학자분들, 선생님들 많으시지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에 대한 얘기입니다. 좌파 역사교육 교과서 쿠데타 이걸 막지 못하는 가까운 미래에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이 대한민국을 체제를 뒤집어 엎는 좌익 혁명 전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를 막지 못하면 일본 쓰나미하고는 아마 비교도 안 되는 대재앙이 이제 한반도에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앞으로 싸워야죠. 저는 그러나 긍정을 합니다. 아주 미국에서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 집필 방향을 놓고서 좌편향 문제가 공론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인 역사 표준서 논쟁이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역사 표준서 같은 경우에는 미국 헌법 그리고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에 대해서 전혀 기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1994년부터 1996년까지 2년 동안 미국의 보수진영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칼럼을 쓰고 교과서 가서 데모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 보수가 승리했습니다. 장장 2년 넘게 해가지고 승리를 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99대 1로 역사표준서 반대 결의안이 통과를 했습니다. 1995년도에. 이것이 아주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미국에서도 일어났었고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좋은 사례를 잘 참고해서 싸워야죠. 싸우다가 안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물리적인 힘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래 보수는 소수지, 보수는 원래 소수 아니었습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